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과학의 전당 1주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MBC 이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들고 계시죠? 이 팜플렛에 보면은요, 그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듯이 이 과학의 전당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관계자들이나 모든 내국적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전당 건립을 기원하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순간입니다. 건립을 기원하는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이 기원이 모여서 2027년 과학의 전당이 건립되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원이 모여서 오늘 과학의 전당 1주년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을 열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다성에 있는 국회의원들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박원 애국가 제찬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과학의 전당 박규택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규택 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택 이사장님은요, 강원대학교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총괄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의 파브로, 곤충학자 파브로 아시죠? 한국의 파브로 오늘 이 행사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문상면 의원님, 아직 자리를 못했습니다만 허나 의원님, 축사에 임해주신 과기부 이종호 장관님 오늘 갑자기 일이 겹쳐서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헌정의 김일영 회장님, 이원욱 의원님, 서정석 의원님, 배 의원님은 지금 자리를 떠나셨네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이사장님, 과학기술 총연합단체 이일 회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의 이 행사를 축복해주기 위해 방문해 주신 예외 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초 이상희 전 장관님의 주도하에 과학의 전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작년 7월에
과거의 전당이 사단법인으로 발족되면서 우리의 이 뜻깊은 장로는 시작됐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한일열풍을 불러일으켰듯이 날도 발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향해 더더욱 발전하여 K사이언스가 세계를 선도할 멋진 날을 상상해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추진위원들은 남모르는 열정과 배우치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기꺼이 바치는 것은 물론 주머니 돈을 털어가며 과거의 전당 건립이라는 과학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 사명 하나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당 건립이란 이 중차대한 사업은 결코 한두 사람의 사명감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사회적 관심도 국민적 열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언론들이 찾아주어서 우리의 이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이 일에 국가적 관심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동참해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건립에 열심히 참여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윤상현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과학의 전당 창립 1주년, 이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규택 이사장님, 또 이채민 수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박정민 의원님 가셨는데 우리 이현우 위원님, 유경준 배진원님, 서정수 위원님, 또 우리 이경재 전 위원님, 아우스 전 위원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일련 한국의 회장 이상희 장관님, 또 중앙풍 사례관리 최수 장관님, 황학태 회장님, 많은 분들께 같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과학계 인사분들과 함께 한번 합심하여 과학의 전당 설립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의 전당이 성공적으로 빨리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의 전당 설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윤상현 의원님의 약속을 여러분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11시에 급히 축사 내용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윤상현, 홍석준,柯은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과학기술인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의 달 운영, 과학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과학기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헌정 회장님 어디 계시죠? 축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이 행사에 와서 함께 하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과학의 전당 1주년 기념과 함께 행사를 해주시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또 허은아 의원님께 뜨거운 축하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학의 전당에 명예이사장 되시는 이상희 의원 그리고 박규택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1950년 일교라는 그 해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못한 나라였죠. 그런데 70년 이상 오늘 어떻습니까? 3만 불을 넘어서 경기에 10대국에 속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에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한강의 기호로 아주 놀라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기본적인 그 뿌리에는 우리 과학 그렇죠? 그동안에 꾸준히 과학 인재를 키우고 과학에 관한 산업이 뒷받침해 오기 때문에 오늘이 한국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이러한 기점에서 중요한 이 내용을 담은 세미나를 하게 된 윤상희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깊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조한균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공간부 회장도 오셨네요. 다음은 과학의 전당 초기 단계부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서정숙 의원님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서정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네요. 예, 제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전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과학의 전당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오기 몇 년 전부터 저의 또 직장 상사셨고 멘토이신 전 과기부 장관 이상희 장관님으로부터 이 과학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저 또한 보건의료과학인으로서 공감하고 제가 만약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미력하지만 이 공감한 소신을 또 여기 담아서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주년 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평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의 전당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이러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보건의료 과학인으로서 또 이번에 예산개발 특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과 입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보람 가득한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원우 의원님 모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받은 위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상 작가님이 제 후원회장님이세요. 그래서 후원회장님이신데 실제로 이제 돈 후원해주시는 건 아니고 정신적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신고름도 많이 시켜주시는데 근데 제대로 성공시킨 게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국토위 전반기 국토위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시설의 종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별표에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과학관 한번 넣어보자. 과학이 국토가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들어갔으면 과학의 전당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과학의 전당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되어가는 그리고 세계 초인류 국가로 나는 그 날로 우리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의 어로는 윤석열 의원께서 야당 어로서는 이원호 의원께서 그 축으로 열심히 잘 과학의 전당 건립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초대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평소에 존경에 맞이하는 여러 원로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게 된 걸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선 사양법인 과학의 전당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발제해 주실 우리 박호영 위원장님, 김도희 대표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우일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과학계 최고 원로이신 조한규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금년 94세입니다. 그래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도 결국은 무슨 모임에 흩어져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중간에 빠져나오는데 결국은 시간이 맞춰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과학기술 전당 설립과 관련돼서 설립을 시행해서 행진하는 두 번째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 40년 전에 예술의 전당, 그 예술의 전당은 오늘 세계 항상 수위를 찾아오는 예술인들의 성장한 장소가 바로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걸 보면서 과학기술 쪽에 헌신해온 여러분들, 나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원로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당이 없느냐, 과학기술 전당이 없느냐. 근데 이런 문제에 여러 번 제기가 됐었죠. 다행히도 우리 박태 예산께서 주도를 하면서 이 계획을 짰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면서 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기를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지원,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 국회 의장 쪽의 지원, 또 산업체 협력, 그리고 이제 관계에 일치된 소망, 국민들 소망을 키우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4세이시면서 우리나라 과학계 최고 원로이신 조한규 총장님의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장소와 협상 관계로요. 1년에 계신 분들이 문화공 장군님의 이번에 하던 사진으로 이철민 회장님도 자, 이제 여기저기 권리의 필요성 기능에 대한 불만의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법인 과학기전당 정책개발위원이신 박호영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키스트 시대부터 40년 동안 하고 있고, 현재는 과학의 전당에서 선배님들 계시고 정책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 쓴 걸로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요구를 좀 드리도록 제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김동현 대표가 접근하는 데 의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남짓 줄여서 한 40분 정도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너무나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은사님이고 선배님이고 하시는 우리 조한규 총장님이라고 하는 게 장관님보다 어울린다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한 40년 넘게 선배님으로 또 사회의 원로로서 지금은 과학의 전당을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7년 정도 됐나요? 이상희 장관님, 아까 박수 많이 치셨겠지만 헬스라는 정도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박혜택 이사장을 포함한 주민들을 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학의 전당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왜 이걸 하려고 했냐, 하면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간단한 얘기로 챙겨서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주제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 화두기도 하고 그들만의 장치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망을 떠나고 난 뒤에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수고는 했지만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의 전당을 건립한다는데 무슨 과학의 전당 설립 1주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신과 중심이 되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액팅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돼야 됩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에서는 지금 상당히 큰 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 민간, 공동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법을 부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적을 해석을 이현님 더 전문가십니다. 그 해석을 갖다가 제정해갖고 그냥 이걸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든가 하는 법제처라든가 이런 쪽에도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사업 분야나 방향 이런 것들이 있고 연계 시스템들 컨텐츠가 사실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말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거 해봤어?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 모토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겁쟁이들은 시작조차도 하지 않고요.
약자들 끝까지 해내는 부분이었는데 승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메타X21 주식회사 메타X21의 김도희 대표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타X21의 김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으면 제가 발표를 거부했을 건데, 박학기 이사장께서 저한테 이제 발표 부탁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부탁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정적이게 발표할 줄 몰랐습니다. 제 맥박수가 요번에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 자식들이, 제 아들들이 12살, 10살이고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생들은 지금 20살에서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키웠던 기업들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양성하면서 요즘 메타버스로 이제 기업들이 커가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공간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전당에 대한 프로젝트도 제가 받았을 때 그럼 과학의 전당을 만들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로 이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 전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 과학의 전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개발 전략, 그다음에 적용의 아이디어, 개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가상현실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활동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제 모친께서 나훈아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공연을 하는데 나훈아 씨 공연을 하는데 제가 클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실패를 했어요. 제가 3일을 클릭을 해가지고 겨우 공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가서 제 공연을 볼 수 있는 관객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순간에 접촉할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관객이 1200만 명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BTS를 좋아해가지고 12살짜리가 요즘 보컬을 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야 너 미국에 유학 갈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아빠 왜 미국에 가야 돼요? 한국이 최고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쪽에서는 벌써 문화 차별이 이런 게 없어졌어요. 벌써 자긍심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캣사이언스 메타버스 플랫폼 문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전략은 이제 실물 과학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다. 실물의 과학의 전당을 저희가 만드는 반면에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초월하고 소통하고 그 프로듀서하고 컨슈머가 같이 연합되는 커뮤니티 주도적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실물과 가상이 연동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결국에는 하이브의 랜드마크, 글로벌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과학의 전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전 단계부터 해서 국내의 관심의 전대, 이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전 세계 과학관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에듀테인먼트라죠.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이런 과학의 어떤 기반에 된 어떤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이슈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월미라고 우리나라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두 번째 큰 기업인데 이미 바르셀로나 이런 데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관에서도 계속 전시물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적으로도 충분히 교환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너를 만났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걸 했던 이제 비브 스튜디오스라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 예시를 저희가 드려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 기업 홍보관들, 대기업이나 중진기업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스폰서십이나 파트너십으로도 저희가 비용들이나 기술들을 적용해가지고 제공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개발 기대 효과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메타버스 과학의 전당 플랫폼이고요.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빨리빨리 해서 개발 전문 국내 인지도 확대하고 인식 전환하는데 좀 이제 마케팅 강화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적 수익 모델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나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응 전략도 확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컨텐츠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집단들이 사용자들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지역에 놀이터를 한번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스페셜한 집단들이 만든 놀이터하고 다르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놀이터는 뭐냐면 그냥 황토를 깔아준 놀이터가 가장 인기가 좋았거든요. 실제 아이들은 그냥 황토 놀이터에서 자기가 뭔가 만들면서 더욱더 창조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선정, 과학 교육 평화 플랫폼, 자생적인 컨텐츠 확대 재생산, 서스테이너블한 이코노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과학 연단을 만들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호영 위원장님과 주식회사 메타엑스 21 김도희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윤곽이 잡힙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과학의 전당 건립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국가과학인력개발원 최기화 석좌 교수께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네, 토론하실 분들 좌장을 비롯해서 다 착석을 하셨으니까요. 최기화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허용해 주신다면 얘기하는 분만 마스크를 빼는 걸로 했고요. 오늘 포럼의 종합 토론을 맡은 최기화 교수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약 40년간 근무를 하고 작년 말까지 창원에 있는 한국정비연구원에서 제13대 원장을 마치고 지금 국가과학전력개발원 KIR이라고 하죠. 석좌 교수를 현재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강문의 영광을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진행되지 않겠나 80분인가요? 8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 우리 박호영 박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과 또 우리 K컬처를 또 연결 지으셨고 또 과학의 전당이 향후 K사이텍,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묶으면 사이텍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잘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소중한 패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도 보시기에 왼편에 앉아계신 김두선 박사님부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 패널을 토론의 장을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 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제가 5분이 넘으면 이렇게 탁자를 한번 살짝 치겠습니다. 그럼 얼른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김 목사님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김주선입니다. 과학의 전당 건립 권유와 관련해서 박호영 박사님, 김도희 대표님 발제를 상당히 못한 게 들었습니다. 토론자로서 자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의 전당이라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과학기술자가 어떤 존경받는 사회, 우대받는 사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마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게 아마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상징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싶은데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그것이 우리가 지금 좀 아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권기규입니다. 제가 오늘 과학의 권리를 위한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대한 과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기업 홍보관 유치 필요성의 유치 방법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하나당 한 1분 50초인데 확대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차세대 젊은이들에 대한 과학교육은 저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봅니다. 하나는 대학 교육과 대학 이전의 교육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면 대학 교육의 모델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과학의 전당 얘기할 때 예술의 전당의 한예종이 지금 굉장히 국립으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은 대학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대학을 하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한 600명 정도 학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린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울린공과 대학은 이 대학 내에서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인데 이런 대학이 있고 세 번째가 구글의 레이 커즈웰 박사가 AMD 연구소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인데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는 사실 정규 대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고 여기는 4년 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만 대학을 졸업하게 하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내놓고 나서 이름을 쭉 가다가 지금 내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미소니언에서 이제 이름 내놓고 전시안 만드는 거는 20년 동안만 그 사람 이름을 쓰겠다고 이렇게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작년 7월 20일 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신문에 많이 났는데 그 일이 있기 열흘 전에 제프 베이조스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돈을 기증했습니다. 얼마 기증했냐? 1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1억 달러.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1억 달러 기증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 나한테 1억 달러 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내니까 제발 20년 제한을 안 좀 풀어달라 하고 1억 달러 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보사님이 15분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분 남았다고 하시고 지금 7분이 더 지났습니다. 아니 정말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리지만 아마 과학에 있어서는 대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특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대중과학, 과학문화, 과학소통의 관점에서 이 과학의 전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생각해왔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과학관이 하는 거하고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게 포인트였는데 아까 박호영 위원장님 발표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과학관하고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학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과학관은 일반적으로 전시나 체험 위주의 소통입니다. 시각적인 과학소통, 촉각적인 과학소통을 하는데요. 이런 소통 방식은 과학관이 이 지역 곳곳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시나 체험 위주, 교육 위주로 이 과학소통이 진행된다면 대중들이 이 과학의 전당에 건립되어야 할 이유로 그 두 가지를 받게 된다면 이게 과학관이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인식이 분명히 먼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강연, 강의랑 다릅니다. 공연, 강연 위주의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대중과학인 만큼 이 과학 소통에 능한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이 과학적 사고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일상과 이 과학의 연결고리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철학적으로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역할을 과학의 전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의 전당 중에서 오늘은 제가 노벨 과학상 수상을 앞당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금 이런 그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오세정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최우등 졸업을 했는데, 우리 오세정 총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물리학과에서 최우등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세정 총장이 저보다 조금 더 학점이 높아가지고 서울대 전체 수석을 했죠. 그 당시에 단과대학 수석 중에서도 최우등상이 별로 없었는데 물리학과에서 둘이가 있었죠. 그 두 번째가 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파트가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경우에는 1905년에 나이 26세 한 그 업적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이 되는데 1910년부터 추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10년을 추천을 받는데, 그러니까 10년 재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21년에 결국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해갈 때에 뭐 과학관, 수많은 과학관을 하지만 좀 유니크한 차별화된 우주과학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네, 대단히 선물 사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의미 있는 행사에 저는 뭐 과학인도 아닌데 초대해 주셔서 우리 박기택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외교부 재직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시기라고 회고하자면 스웨덴 대사를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사를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 과학계의 영혼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스웨덴 과학계, 특히 노벨상 관련되는 과학 인사들하고 협력과 교류를 기피하는, 심화시키는 일에 제가 굉장히 정성을 쏟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죠.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프랑스 MBA 과정에서. 스웨덴은 항상 2년 2위 아니면 2위, 3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스웨덴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842년에 의무교육을 182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다 배우고, 우리 학원 안 가도 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고요. 네트워킹, 파트너십. 사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없어지지 않았던 측면에서 우리 알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스웨덴하고 좀 그런 관계를,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 편집국의 부국장으로 있는 송의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역시 이제 인문계 사회과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하고 사실 과학 분야는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조항규 총장님과 또 박효택 이사장님 비롯하여 박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심지어 이 토론 발표해 주신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새로운 과학에 대한 그 통찰력과 시각 또 여러 또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받게 된 주제는 토론 5분 시간에 이 과학의 전당 관련 언론 홍보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대국민 홍보 필요성과 한거 뭐 이런 주제인데요. 최대한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아까 이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이런 말씀을 슬라이드로도 뭐 보여주셨습니다만 과학의 전당 사단법인 이쪽이랄까 위원회 쪽에서 사실 결단을 내릴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전방위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과 선택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통 레가시 미디어나 또 어떤 데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서 앞으로 1년이든 또 몇 년이든 지금 현재 목표는 2027년이고 사실 또 3,500억이 소요된다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만 비용도 재원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짜 단순히 이 과학의 전당 자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 아까 말씀드린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그리고 기술 초격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언론과 홍보 전략 이런 것을 계속 잘 마련하고 저도 기회가 된 대로 같이 논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기 불려온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 40년 전에 예술의 전당을 제가 건축가로서 털을 잡고 마스터 플랜하고 모델도 하고 했다는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오늘 좀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의 중요성 무슨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만들 때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진 장관들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단시간에 힘을 합치고 거기에 확실한 돈이 있었습니다. 돈. 그러니까 정부의 푸시와 돈, 그 돈을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돈의 출처를 쥐고 기본수에 갖고 있고 또 대통령 정도의 파워가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년, 20년 가도 메인 테마가 하나 짓기 어려울 거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광수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인당 10분씩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기획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정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시죠. 네, 질문. 2020년도에 연구개발비가 93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93조 중에 노벨상은 전 세계 인류의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과연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은 그 93조의 연구개발 자금 중에 전 세계 인류의 공헌한 그런 연구에 과연 연구 기금을 주셨나요? 저는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93조라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개발에 쏟고 있으면서도 과연 세계 인류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연구하신 과학자분들은 몇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하게 못하게 만든 연구 지원 제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제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주식 세 가지 질문에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나요? 보충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김주선이가 간단히 정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감하겠습니다. 기부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 정부의 도움,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기부 특례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효과를 보는 형식으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93조, 이게 소위 말하는 100조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신 세 가지 그 답변 중에 하나는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그 포함해서 전체의 어떤 질의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숙제로 남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지금 소속과학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 이상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명하신 생각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대학생이고 학생의 입장으로서 조금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 공학이나 과학의 내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진로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우리나라 과학을 책임지게 될 미래 세대들에 대한 질문 혹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까 그 송기다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대에서도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 혹은 전문직 진학을 목표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상위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95공학 그리고 자연과학도 포함해서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 같은 거를 좀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과학의 전당이 완성되면 가장 많은 활용을 하실 젊은들의 의견을 굉장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장님 좀 답변이 좀 가능하실까요? 총장님, 네. 마이크를 총장님 총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죠. 네. 힘들게 앉아서 편하게 답해주시죠. 제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치권을 일찍 다녔습니다. 우리 여기는 여론을 보통하는 도움인데도 이 뜻이 청와대 대통령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조금 더 말씀해 주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시험하기상 좀 뺐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사실 오늘처럼 이런 여러 토론회 또 발표회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전체에게 또는 이 국가 지도층에게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실은 약간 고전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과학기술자 100만 명 서명을 한다든가 노력이랄까 이게 과학이 전달해서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교육은 또 가장 이상한 말이죠. 우리 박 교수님의 말씀을 청하는 말씀을 지금 좀 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43년을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좀 놀라시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연 의과 같은 거 가지고 생리학에 기본되는 그런 그 문제에 도전해 가지고 업적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렇죠? 또 복과는 또 전공이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할게요. MRI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50만 원만 주고 이제 다 검사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하나, 이거 아니면 this is my life. 이런 모티브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국민께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커뮤니티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다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문소원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과도 안 가고 자연과도 안 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결국 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미래를,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말고는 더 재밌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만큼은 좀 그 재미를 찾는 방법. 저도 진로 강연을 갈 때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로 강연을 제가 어떻게 꾸미고 있냐면 일단 이 과학자의 하루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를 과학자의 언어로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생활 우리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이 과학 연구가 얼마나 솔직히 해보면 재미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를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강연도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다 좋은 질문 발표 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데, 자기 여러 가지 보살이 되는 진로를 의대나 법대 가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풀라고 한다고 해법이 있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도전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게 실생활, 인류 경제, 인류사, 인류 경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좀 쉽게 설명해서 젊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짤막하게 우리 또 학생이 하셨으니까 뉴노멀이 될 때 항상 느끼는 갈증이라고 그냥 짧게 답변 드리고 다음 기회에 만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아니요, 딱 한 분만. 네. 허만 코리아 대표 총장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까 과학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친근감이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학의 전당 설립하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입지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예술의 전당 경험도 많으시니까 참 말씀을 짧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영정도 지금 예정 부지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과천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찬반 댓글이 달리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후보지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이트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점 같은 걸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거론하는 건 부담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무리 말씀을 굉장히 길게 준비해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연석 교수가 쓴 책 중에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요지는 선도력을 가져본 적이 있는 나라는 없는 나라보다 매사에 그 수준이 높다. 오늘 패널분들 너무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에 특히 우리
박규택 이상민 부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이한수 위원장님 특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